자유한국당 오늘 1차 인재 영입 발표. 근데 우여곡절이 있었죠. 예, 우여곡절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일단 명단부터 말씀드리면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화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이까지는 경제 컨셉이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언론계,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쪽은 좀 원전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에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의 여성 기업인 장수영 정원 에이스Y 대표,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여긴 여성 컨셉, 그리고 청년인 백경훈 청사진 대표, 이렇게 8명입니다. 네. 제일 앞에 이름이 있던 분이 근데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빠진 거죠. 네. 좀 면면에 설명해드리면 윤창현 교수는 보수적 성향의 경제학자로 한국당 그 외곽기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방송 같은 데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고, 예. 김용화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하고 기초연금 도입의 이제 설계자예요. 예. 연금 전문가. 예. 이진숙 전 기자는 그 바그다드 종공 기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MBC에서 지난 정부 때는 잘 나가다가 이제 정권 바뀌고 또 MBC가 이제 그 지도부가 교체되고 이러면서 나왔죠. 예. 김성원, 정범진 두 사람은 원전 전문가인데, 김성원 전 부사장이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40대로 젊은 편이고 산자부 과장 출신으로 포스코, 두산중공업 등을 거쳤거든요. 네. 정치적 중량감 떨어지지만 저는 이분이 앞으로 좀 한국당에서 많이 앞으로 내세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황 대표는 오늘은 경제 분야에 주력한 첫 번째 행사고 앞으로는 안보 부분 인재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보 부문이면 군 출신? 그렇겠죠. 박찬주 대장? 그리고 그 밖에 외교 안보 전문가들 이름도 거론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이 빠진 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어제 조경태 의원 등 한국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체가 사무총장 만나가지고 안 된다 한 거예요. 네. 조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무고한 옥살이를 했다,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감병 갑질 논란이 있었고 부인은 또 뭐 일부 유죄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 얼굴로 내세우는 1차 영입에 1호 영입 인재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만하냐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결국 또 황교안 대표가 또 삐끗하면서 체면 구겼죠. 근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한국당 내부의 시스템적 자정 능력이 이번에 좀 작용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문제 제기하고 네. 다시 번복하고 뭐 이런 등등. 예, 이렇게 만약에 한번 빠지면 삐끗해서 좀 체면 구겼지만 계속 갔다면 이 이야기 계속 나왔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요. 앞으로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주 전 대장이 주목받으면서 컨셉이 이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반문 아니냐, 결국 적폐몰이 희생자 컨셉 아니냐. 이진숙 전 기자도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적절하냐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컨셉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 보수층에만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국당이 보수가 모자라서 문제냐, 중도가 모자라서 문제냐. 예. 그런 거니까 또 이제 이 박 전 대장 같은 경우에 특히 청년층에게 어떻게 비치겠냐는 거죠. 논란 자체가 갑질 얘기니까. 그렇죠. 당번병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분이 빠지니까 컨셉 자체가 경제가 부각된 건 맞아요. 면면으로 보면은 여성, 청년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다만 황 대표는 다음에는 박 전 대장 꼭 영입하겠다, 이런 내심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공을 들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그 깜짝 영입, 뭐 좀 감동 있는 스토리 이런 게 좀 약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 이재호, 김문수, 당시로 치면 정말 골수 운동권, 그리고 홍준표 같은 스타 평검사, 이회창 전 총재 때는 유승민, 나경원, 조윤선 보수 엘리트 를 확충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이 신선한 인물도 많이 영입했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 영 못 미치죠. 그 관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요? 민간에 있는 괜찮은 인물, 그중에도 정치에 뜻을 두는 사람한테는 한국당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최소한 주변 사람들한테 욕 안 먹어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원래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좀 중도적 인물을 끌어들이려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비호감도를 낮춰야 된다. 당의 비호감도를 그렇죠. 낮춰라.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 예. 한국당 영입에 응해가지고 정치에 뛰어들면 총선에서 당선되거나 아니면은 집권해서 뜻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한번 몸을 던져볼 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잖아요. 현재 야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좀 더 나아가지 못하면은 깜짝 놀랐네. 예. 이럴 만한 인물을 영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발표된 명단은 일단은 지역구용이라기보다 다 비례대표 원하는 분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진숙 기자는 충청권 쪽에 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비례대표에 적합한 그죠? 인재들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 화력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들. 그죠? 앞에서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할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아직 이 정도 갖고서는 좀 어렵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